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참 8.18 도끼 만행 사건 있었던 날이기도 한데 끔찍한 지금 보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니까 미 해군 대학의 미국 가면 해군 대학의 저널에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라는 기고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냥 뭐 기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저널리스트나 기자가 한 그런 어떻게 가벼운 기고가 아닙니다. 제임스 윈네펠트라고 미 예비역 대장과 마이클 모렐이라고 전 CIA 부국장, 그러니까 실제 보면 대장까지 지난 사람과 CIA 부국장까지 지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갖다가 해군대학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요지는 뭐냐니까 2021년 1월 19일부터 1월 21일 2박 3일 동안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20일이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은 별도의 뭐 취임식 없이 뭐 계속 뭐 재선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직무를 하고 간단한 뭐 세레머니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은 늘 그렇습니다만 1월 20일 날 워싱턴에서 어마어마한 파티를 합니다. 하루 종일 파티입니다. 그 전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파티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가 미국이 가장 모두 파티에 빠져 있으니까 의사결정,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다 빠져 있고, 또 새로운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지금 아직 미처 준비 안 돼 있던 그야말로 안보의 틈, 블랙홀, 공백 상태입니다. 이와 같을 때 중국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대만 수복, 자기들로 봐서는, 그래서 대만을 갖다가 공격할 것이고, 대만을 공격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을 향해서는 너 주일 미군들 도와주지 마라, 너희 자위대 만약에 주일 미군 도와준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그런 일을 벌인다면은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 관심사항입니다. 왜냐하니까 황태순 TV에서 몇 차례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68년 1.21 사태, 마침 이것도 1월 21일이네요. 1.21 사태는 그냥 벌어진 게 아닙니다. 1.21 사태는 며칠 후에 있을 당시 월맹군 베트남의 주월남 미군에 대한 구정공세, 테트라고 합니다. 구정공세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한국에서는 게릴라 부대가 31명의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를 급습하고, 바로 그 시점에 보면 푸에블로를 그 다음날 납치하고, 미군이 그야말로 정신 하나도 없는 틈을 타서 또 베트남에서는 미 대사관을 갖다 공격해서 일시나마 당시 베트콩과 월맹군이 사이공, 현재 하노이시죠, 현재 호지명시죠, 호지민시, 그 당시 구 사이공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일시 점거하게 됩니다. 미국은 난장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 해군대학 그 저널에 기고한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라는 제임스 윈네펠트 예비역 대장과 마이클 모렐 전 CIA 부국장의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소설가들이 뭐 그냥 일반 저널리스트들이 그냥 가볍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편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군사정책, 정보, 외교, 안보 등을 갖다가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1월 20일을 전후해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마침 보니까 오늘 제가 늘 이따 잠시 소개해드리는 예정된 전쟁의 그레이엄 앨리슨, 세계적 석학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차관 보도했고 현재도 미 국방부나 미 국무부, 미 CIA의 고문을 하고 있는 80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오늘 동아일보하고 파워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은 간단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이제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벌써 지난해부터죠. 1대1로를 추진하고 있었던 시진핑이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미국에 그동안 기죽어 살았는데 한번 붙어보자. 1대1로를 폈고 이제 셰일가스를 통해서 더 이상 중동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은 힘을 갖다가 태평양에서의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새로 도입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돌은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 흔적으로 보면 지난해부터 있었던 화웨이 전쟁. 자, 중국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걸 우리한테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면서 화웨이를 갖다가 내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 연초에서 이른바 코비드19 코로나 사태의 모든 책임을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보면은 그 책임을 묻고 있고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드디어는 휴스턴과 그다음에 청두, 성도주 있는 각각 영사관을 갖다 각각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뭐 휴스턴에 있던 중국 영사관은 쫓겨나고 또 청두에 있던 미국 영사관도 쫓겨나고 이런 가운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뭐랄까 도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부터 시작해갖고 중국을 갖다가 차이나라 부르지 않고 또 시진핑 주석으로도 프레지던트 C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CCP 중국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 중국이라는 나라 즉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나름대로 미국이 41년째 지켜와주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중국은 하나고 타이완은 그 하나의 중국 안에 있는 미수복지구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만하고 국교는 끊었으되 사실 국교에 준하는 서로 교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과 대만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어느 정도 그 대만 해협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갖다가 공격해서 실제 만에 미국이 빠진다면은 대만은 중국의 하루 해장거리도 안 돼요. 반나절이면 대만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뭐 게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아무리 대만이 버틴다 하더라도 뒤에 핵 공격, 핵 위협을 갖다가 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십만 군대를 몰아치게 되면 남구 정부에 있는 대만은 하루 아침에 진짜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 칠함대가 그나마도 좀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거의 노골적으로 예정된 전쟁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갖다가 지렛대 삼아서 계속 중국을 약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갖다가 신경을 갖다가 계속 긁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네 인권 문제 저쪽 보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어서의 보면 그런 인권 문제를 갖다 계속 걸고 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는 슬슬 그것을 부정하는 가운데 이제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INF 그러니까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갖다가 굉장히 전진 배치할 의도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도 한판 붙어보자. 그런데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이야기는 황태순 TV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에 보더라도 기존의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맞붙었을 때 처음부터 1대1로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맞짱 다구리 뜨는 법이 없습니다. 제3의 지역에서 이른바 대리전을 치릅니다. 마치 1945년에 핵무기를 갖게 된 미국과 승전국이죠. 2차 세계대전에 또 1949년에 자신도 핵무기를 갖게 된 소련 또한 승전국입니다. 이른바 동서냉전에 양쪽에서 치열하게 부닥쳤을 때 베를린이 아니라 그 대리전의 장소를 택했던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베트남입니다.
왜? 유럽에서 자기들이 직접 소련 그 당시 소련과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10만 명이 넘는 미군이 맞붙게 되면 이건 바로 너무나 큰 상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죠.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김일성을 갖다가 부추겨서 남침하는, 또 호주명을 갖다 뒤에서 은근히 부채질하면서 프랑스군하고 맞서 싸우게 하는 베트남전,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리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레이엄 앨리슨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동아일보와 파워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은 대만과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 해군 대학 저널에 기고한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 제임스 윈네펠트 대장과 마이클 모렐 전 CIA 부국장이 경고했던 바 플러스 그레이엄 앨리슨이 경고하고 있는 바, 굉장히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공포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2차 세계대전도 보면은 그 당시 1928년인가 29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공황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드디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그리고 전대미문의 어떤 새로운 뉴 노멀이 형성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모든 나라가 너무 심성과 심정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보면 활발하게 서로가 어떤 교류하면서 무역을 갖다 전개하면서 서로 윈윈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윈윈이 아니라 적자 생존 내지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국제관계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윈윈, 너가 살아야지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지 너도 사는, 그렇게 왜 서로가 이제 교류가 활발하고 무역이 활발할 때는 윈윈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교류와 물자의 교류, 인적인 교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축되면서 이제는 네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 약육강식의 본능적 원초적 패러다임이 세계 국제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중국을 계속 자극하면서 중국을 갖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콧대를 꺾어서 다시는 미국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손을 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대만에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대만에 1992년 이후 28년 만에 타이완의 F-16,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F-16, 우리가 F-15K와 KF-16이 있지 않습니까? F-16의 이제 다 펠콘의 변형형인데 가장 최신형이 F-16V입니다. V. 대만의 F-16V 66대면은 한 개 비행단, 즉 비행 사단을 만들 수 있는 비행기가 66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타이완의 F-16V 66대 판매를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기 팔라 그러면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1992년 이후에 28년 만입니다. 거기다 지난주에는 1979년 미국과 타이완이 국교를 갖다가 끊은 이후에 41년 만에 장관이죠. 강요가 처음으로 앨릭스 에이자라고 보건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에서는. 왜냐하니까 41년 만에 미국의 장관이었거든. 이 장관 말은 좋아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갖다 가장 방역 잘한 나라가 타이완이다. 타이완이 가장 방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과 보건협력의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왔습니다만은 그거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 가서 보란듯이 이등휘라고 예전에 돌아갔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등휘 총통 대통령이었죠. 이 양반은 강력한 일종의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등휘 리덩후이 그 양반이 얼마 전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추모식에도 에이자
미 보건장관은 의도적으로 참석한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나 미 백악관의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즉 리동후이 총통은 살아생전에도 양안 관계를 갖다가 너는 너고 본토는 본토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가 언젠간 수복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중국 본토를 지켜보았던.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나 이쪽에서 봐도 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죠. 근데 지금 최영문, 차이잉원, 최영문 총통도 리동후이 전 총통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겠다는 친중파가 있고 반중파가 있거든요. 이 반중파가 바로 최영문, 차이잉원 총통인데 이 총통한테 선물을 듬뿍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이 최 총통이 저기 중남미가 갔다가 왔을 때 미국을 들러서 갈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줬던 거예요. 중국에서는 뒤집어졌죠. 자, 이와 같이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제는 슬슬 의도적으로 중국을 약올리고 있습니다. 덤벼라. 왜? 우리 인간 세계도 똑같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야. 네가 먼저 덤볐기 때문에 넌 나한테 죽어야 돼. 대표적인 게 언제죠? 1941년 펄하버 진주만 공격입니다. 그동안 계속 그 당시에 이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1년 가까이 미국이 일본을 약을 올립니다. 정말 보면 자 석유 금수다. 너희 안 판다. 뭐 한다. 너희 빨리 저 중국 본토에서 철수해라. 그러니까 일본 당시 군부 정부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조건을 계속 내밀고 하니까 일본 성질 급한 일본의 노조 히데키 등 당시 군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단칼에 가서 저 미국의 항공모함만 깨면은 미국도 꼼짝 못할 거고 그때 빨리 미국하고 외교 협상하면 된다 하는 단순한 생각에 펄하버를 쳤다가 일본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실제 일본 거의 5년 6년 동안 메가더 원수에 의해서 메가더 원수의 총독 정치에 의해서 일본이 그야말로 사실상 식민지 그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 향해서 계속 또 덤비면 너 한번 뜨거운 맛 보여줄게 라면서 대만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또 최근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막 뉴스들이 들어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슬쩍 미국의 그런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계속 자극하고 있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야들도 좋다. 대만 갖고 뭔가 1958년에 금문도를 갖다 내리쳤듯이 마오쩌둥이 그때는 결국 미 칠함대가 막아서 겨우 그 보면 대만의 적화는 막아냈거든요. 이번엔 대만 단순간에 마침 그때가 내년 1월 19, 20, 20일 2박 3일 동안에 우리 충분히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이라든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 쪽에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뭔가 도발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일본에는 생각구 열도라고 그러죠. 일본 신명 나이위다오 거기에서 뭔가 해갖고 일단 양쪽 발목을 붙여보는 상태에서 대만을 칠 것이다. 즉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고래 싸움에 그야말로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멀쩡하게 날라오는 김정은의 돌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이 뭐냐니까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예측과 제임스 윈네펠트 예비역 대장 마이클 모렐 전 CIA 부국장이 경고하고 있는 저 암울한 2021년 1월의 모습입니다.